1881년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근대화 개화 시책. 동쪽 길은 그대로 놔두고 서쪽 기계 문명만을 동도 서기식 개혁을 추구해. 당시 시대 요청이 산업이라는 경제 문제하고 군사 문제 부분이야. 그래서 1880년 12월에 청나라의 총리 기무화문을 모방한 통리 기무화문이라는 걸 설치해. 의정부는 있고, 의정부를 폐지하고가 아니라 의정부 산하에 밑에 통리 기무화문을 둬. 우두머리를 총리 대신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그들 주도하에 이 개혁을 단행해. 그러면서 경제 부분에 있어서 일단 주변을 통해서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 해서 일본의 아메모다 제국 이후로 조사 시찰단이라는 걸 파견하고, 청나라에는 근대무기 제조법 텐진항에 가갖고 배우고 하라 해서 김윤식을 대표로 하는 영선사를 파견하고 이런다고 그랬지. 그래서 조사 시찰단이 돌아와서 정부의 건의에서 나타나는 게 출판기관인 방문국. 이 방문국은 한성 순보를 발행하고 한성 주보를 발행하고 그러죠. 그리고 우정국은 우정국 개국 축하 현장에서 이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돈 찍어내는 곳, 오늘날로 한국은행 전환국은 메가다가 화폐 정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폐지시키고 후일 이런 정부관청을 만들고, 영선사는 갔다 와서 현재 국무총리 공관이 있는 종로의 삼청동에다가 근대무기 제조소에서 기기창이라는 걸 설치하게 되지. 그리고 군사 부분에 있어서는 5군형을 조선주기 2군형으로, 그리고 80여 명의 5군형 병사 중에 일부를 선발해서 이 별기군을 설치하고, 원래는 교련병대라는 건데 그 말이 어려우니까 오늘날 역사학계가 쓰는 게 별기군, 별동부대, 특별부대의 뜻이야. 별기군 설치래. 1881년에 실시하는 정부의 개화 시책이야. 동두서기식 개혁이라는. 그런데 이 개화 시책이 임오군란으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져. 1882년 임원원의 군인들의 불만에서 임오군란이었지. 임오군란의 원인은 두 가지. 첫째, 구식군대의 불만. 두 번째, 여기에 가세하는 인물들이 시골에서 먹고 살기 어려워서 이 서울로 올라온 애들이야. 그런데 서울에 물가가 비싸니까 변두리에다가 무허가 판잣집을 짓고 사는 애들, 도시 빈민층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구식군대의 불만, 얘들은 별기군 설치에 대한 불만이 있어. 그래서 별기군은 이 외국식 제도지. 그래서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어. 반대한다, 개화 시책을 해서 반개화 된다고. 그리고 도시 빈민층은 내가 지금 못 먹고 못 사는 건 누구 잘못이야? 정부 잘못이야. 반정부적 시각을 보여. 그리고 물가가 폭등하는 것도 정부 잘못이라고 보고, 그런데 그 물가 폭등은 근원적으로 일본이 엄청난 양의 쌀을 사가기 때문에 물가가 폭등한 요인이야. 그리고 개화 시책을 주도하는 것도 일본식 개혁이고, 그래서 이 구식군대 그리고 도시빈민층 이 양자 공통사항이 뭐야? 반일 감정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이걸 뒤집어 해석해가지고 성격적으로 저렇다 하는 얘기야. 그 임오군란이 전개 과정은 생략하고 별 필요 없으니까 결과 관련해서 첫째, 일본과 관련하여서 정치적으로 조선정부 요청에서 임오군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 병력이 3,000명이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일본은 괜히 그냥 들어오면 청나라하고 충돌하게 되니까 인천 앞바다에서 조선 관리를 불러들여서 합법적으로 들어와. 이게 소위 제물포 조약이지. 일본 공사관 경비병 주둔, 즉 쉽게 얘기하면 일본 군대의 주둔 이래. 합법적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경제조약을 체결하지. 정치적인 항목이고. 그래서 나온 경제조약에 뭐가 있다고? 아까 강화도 조약과 관련된 조일,
수호, 조규, 속편이 되는 약속에서 뭐? 속약. 이는 거류지의 확대. 이런다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시골 농촌에 들어가서 물건 팔아라 해서 내륙 혹은 내지 통상권의 확대. 뭐 같은 말이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 그리고 1883년에 가서야 1년 뒤에 83년에 가서 체결하게 되는 조일 통상정정. 46개 항목을 갖고 있는 대표적으로 뭐 아까 얘기한 체육대의 조항을 추가했다. 그 대신 뭐 무관죄를 폐지하고 협정관죄로 주고받는 관계지. 그래서 관세를 내기로 했다. 한다고. 조일통상정정. 이러면서 이 조일통상장정을 통해서 일본이 한반도를 경제적으로 완전 점령을 하게 돼. 실적으로는. 이러니까 청나라, 이모군란을 진압해준 청은 나도 이런다고. 그래서 조청, 상민, 수륙무역장정입니다. 이름이 길은 조선 청나라 무역조약을 체결해. 역시 이것도 청의 내지 통상권 획득. 이래서 일본 장사꾼이 그리고 청나라 장사꾼이 청일 간에 심각한 대립이 나타나서 이는 결국 후일 뭐를 불러일으켜? 청일전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한다고. 자, 이게 이모군란과 관련된 사항이야. 네. 그리고 6번째 84년 갑신정변. 갑신정변은 거기 혁신정강 해석. 즉 입헌군주의를 지향하는 첫째가. 그리고 두 번째 갑신정변이 실패하였다. 실패한 요인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실패. 이는 지나치게 일본을 믿었다. 뭐? 외세 의존적 태도. 백성이 알았으면 도와줄 수 있는데 백성은 전혀 모르는 가운데 일어났다. 지들끼리만의 개혁해서 뭐? 오히려부터 개혁. 그러니까 항목으로 예를 들면 뭐? 토지 세금제도 뜯고 추적해줘. 지적법 개혁. 그런다고. 그런데 이걸 해석을 해보면 외세 의존적 태도. 이걸 이 개항 항목으로 따지면 외세 의존적 태도. 여기서 외세란 일본 의존적 태도지. 그래서 군제 개혁안이 있기는 있으나 뭐 실행에 옮기지는 않는다. 해서 뭐 군제 개혁안 미흡. 그렇지. 주장만 있지 군제 개혁이 이루어지지는 않더라. 하는 얘기. 그리고 위로부터 개혁하고 관련된 항목. 아래로부터의 목소리가 없다. 그렇지. 아래로부터의 목소리가 없다는 것은 뭐 토지 개혁안이 아예 없더라. 누락.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했지. 이는 근원적으로 개화파가 갖고 있는 약점일 수 있어요. 가보개혁의 한계도 이거야. 똑같아. 개화파의 본질적인 약점이야. 자, 갑신정변 이런 거야. 그러면서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난 뒤 한반도 주변 상황. 있다고. 조러 밀약이 잘못 소문이 난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영국이 전라남도에 어디 거문도 불법 점령 사태를 불러일으킨다. 이러니까 이는 결국 뭐 한반도를 중립국으로 해서 뭐 중립파의 주장이 등장하게 된다. 독일 사람 부들러의 주장, 그리고 육일준의 주장, 서유교문을 통해서 특히 이 중립파, 이게 갑신. 이로부터 이걸 진압해 주는 게 역시 청나라. 청나라 영향은 확대되는 가운데 7번째 한반도에서 뭐 1894년 1년에 걸치는 동학 농민운동. 그래서 농민봉기가 나타나지. 1894년에 동학 농민운동. 일단 여기 양이 많으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17번. 다음 가, 나 사절단에 관하여. 가, 정월에 박정양, 홍영식 등이 비밀리에 일본에 가서 시찰을 하였는데 명칭은 동래부 암행어사라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다녀와서 문견기, 보고서를 냈다. 보고 들은 걸 적어냈다 해서 문견기라고 그래. 보고서 이 소리야. 이들 일컬어 뭐라 한다고? 조사 시찰다 이거지. 일본에 다녀온 나 사신 민영이 홍영식 등이 아메리카 합중국 뭐야 저거 사절단이라고 했으니까 뭐 초빙에 보답하러 가는 사절단에서 보빙사 어디 미국 갔다 온 애들 가는 일본 갔다 온 애들이고 자 그에 대한 설명으로 합당한 걸 찾아라 이랬어. 1가 조선책략을 들어와 육포하였다. 이 조선책략은 1880년 2차 수신자 김홍집이 갖고 들어온 거야. 조사시찰단하고는 관계가 없어. 예. 2가 무기 제조 기술을 익혀와 기기창을 설립하였다. 이건 청나라 다녀온 영선사애들 얘기고 3. 나 통리기모함은 주도로 파견되었다. 총리기모함은 주도로 파견되었다. 맞아요? 나가 통리기모함이 보빙사 파견했어? 얘네들은 1883년에 갔어. 1882년 이모군란이야. 이모군란이 일어나니까 뭐 청나라한테 구원 요청을 하는데 청나라 군대가 금방 아침 연락하는데 점심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따급하니까 이 6월 8일 날 일어나서 6월 10일 날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런다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와. 흥선대원군이 와서 기존의 개혁 정치를 다 원위치시켜버리지. 예? 다시 오군영을 부활하고 이런다고. 그래서 얘네들은 이모군란으로 다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해.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이모군란은 82년이고 83년에 보빙사가 가요. 83년에 이모군란 이후에. 그래서 거기 보빙사하고 통리기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이미 이모군란 때 없어졌어요. 1년 만에 없어졌어. 얘들. 4. 나 양반 자제들을 위한 근대학교 설립에 영향을 줬다. 뭐 얘기하는 거야? 유경공원 얘기야. 근대식 공립학교 유경공원. 통역관 양성소인 동문학이라는 걸 폐쇄시키고 좌원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양반자제를 데려다가 우원 그래서 두 개 반이야. 이 학교 출신의 유명한 인물에 황성신문 사장 남궁옥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완용이가 있고 그런다고 그랬어. 그래서 합당한 건 4번 문항 하나야. 다음 18번. 다음 가 사절단에 관하여 삼청동의 서양식 총기 제조를 위한 병기 공장인 기기창을 설립하였다. 이 사절단은 뭐야? 청나라 다녀온 영선사 이래. 68명이 가는데 반 정도는 너무 무식하다고 청나라가 못 가르치겠대야. 그래서 3개월 만에 돌아오고 2년 코스로 갔는데 그런데 정부가 돈이 딸려서 이모군란을 계기로 1년 만에 다 불러들여. 얘들아 돌아와라. 그래서 결국은 다 2년을 못 채우고 돌아와. 김윤식을 단장으로 해서 영선사 이래. 자, 그 영선사에 관한 얘기야. 1. 차관 도입을 위한 교섭을 시도하였다. 차관 도입 문제로 간 건 아니야. 차관 도입 문제로 간 건 김옥균이야. 김옥균. 일본에 간. 그래서 도입을 못하고 오지. 200만 원을 얻으러 왔는데 30만 원밖에 안 줘. 2.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조기 귀국을 하게 된다. 1년여 만에. 그렇다고. 맞고. 3. 일본군이 조선에 주둔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일본군이 조선에 주둔하는 빌미는 뭐요? 이모군란이지. 재물푸조야. 그래서 저 영선사하고는 아무 상황 관계가 없어. 예. 4. 2차 파견단이 귀국할 때 조선 책략이라는 책자를 갖고 들어왔다. 이 조선 책략은 2차 수신사야. 사절단이 아니고 2차 수신사. 김홍집이라는 인물이야. 예. 무관세 문제 해결이라 같은 사나이. 해결도 못하고. 자, 그 책만 달랑 2권 갖고 들어왔어. 그리고 조선 책략 그리고 서양의 정치 외교사라는 이언이라는 책이 있어. 이언. 조선 책략과 이언이 된다고. 그래서 합당한 건 2번 문항. 다음 문제 19. 다음 가, 나 사이의 시기. 가, 대궐에서 쓰는 제사 비용 등을 재정이 부족하였다. 마침내 호남에 세미선, 세금을 운송하는 배. 가, 경창, 즉 마포. 경창에 이르자 군인들이 밀린 월급부터 주고자 했다. 그런데 민경훈의 집 하인이 선해청 창고직인데 현재 남대문 시장 입구에 이 자식이 속여갖고 좀 챙겨 먹었다. 자, 저기 뭔 사건이야? 이모군란 하는 거지. 나 중국인 마전창이 한자로 마건상이라는데
의정부 찬일이 임명되면서 이 통상사무를 겸하게 됐다. 독일인 멜렌드로프가 외무 협판을 담당한다. 이 임금은 그가 외교 통상에 뛰어나다고 보서 몹시 사랑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다고. 이게 뭐야? 청나라에 의한 고문 파견이야. 뭘 계기로 들어온? 이모굴란을 계기로 들어온. 그렇다고. 자, 그래서 가는 이모굴란, 나는 이모굴란의 결과로 청의 요청에 의한 외교 고문 파견을 보십시오. 멜렌드로프라는 독일인. 그것에 관한 얘기야. 그래서 6월에 이모굴란, 11월에 외교 고문 파견인데 뭐 11월은 알 필요 없고. 그 사이 그럼 결국 이모굴란에 관련된 얘기네. 자, 1. 부산에 일본인이 거류 지역이 설정되게 된다. 이건 뭐야? 강화도 조약대지. 오늘날 부산시 초량동 외관. 2. 청군이 흥선대원군을 자기 나라로 압송하게 된다. 그렇죠. 도중에 7월 13일 날 7월에. 그래서 3년간 잡혀 지내. 자, 전란을 피해를 입은 경복궁을 중건하게 된다. 이건 흥선대군 얘기고. 4. 청푸전쟁으로 조선에 주둔했던 청나라 3,000병력 중에 1,500명이 빠져나간다. 이건 갑신정변 직전 얘기야. 1884년 5월. 그건 갑신정변 때 얘기야. 저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네. 그래서 김옥군이 이걸 갖고 1,500명이 빠져나갔으니까 해볼만 하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그랬는데 갔다가 돌아오지 얘들이. 그래서 결국은 실패를 하게 돼. 완전히 빠져나가고 난 뒤 해야 되는데 너무 급했어 애들이. 그래서 합당한 건 뭐 2번 문항 하나. 1885년 10월에 돌아와. 82년 7월에 갔다가 85년 10월에. 왜? 청나라가 민비가 하도 대가 세갖고 통제가 안 돼. 청나라는요. 민비가 머리가 얕거든 여자가. 그러니까 누구? 흥선대원군을 불러들이는 거야. 흥선대원군은 민비를 통제할 수 있거든. 그래서 민비 통제형으로 불러들이는 거야. 텐진항에 있다가 기기창이 있는데 텐진항 보정부라는 이렇게 조그만 협소한 조그만 궁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3년간 거의 갇힌 생활을 했었어. 흥선대원군이. 해당하는 건 2번 이렇다고. 다음 문제 20.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 고종은 난리가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급히 대원군을 불렀고 대원군은 난병을 따라들었다. 난병을. 뭐야? 이모굴란 얘기지. 그래서 끝에 통리하문과 무이영 장화 이영을 폐지시키고 오의 군제를 복구하였다. 오영을 다시 부활하였다. 이모굴란 얘기야. 두 번째, 왕이 중전에 씻을 사방을 찾아보았지만 민비 얘기하는 거지. 민비는 안 보였다. 왜? 튀었거든. 충주로.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결과. 이모굴란 얘기야. 1. 을미개혁이 실시된다. 2. 급진개혁하고 몰락한다. 3. 조사시설단을 파견하게 된다. 4. 청이 멜렌드로프를 외교고문으로 파견하는 일이 벌어진다. 몇 번? 4번. 청의 영향력 하로 들어갔기 때문에 청이 내정고문의 마젠창, 외교고문의 멜렌드로프, 친청파야. 청나라에 살던 독일인 멜렌드로프입니다. 요게 독일의 라이프니츠 시에 있는 민속박물관에 있는 한자로 인광로라는 건데, 인광로라는 게 뭐냐면 집에 뒤져보니까 성냥이 있긴 했는데 성냥 알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놓고 왔는데, 성냥을 칠 때, 라이터 말고 성냥을 칠 때 이게 인이야, 인. 이게 종이 성냥인데 여기다 대고 그 황을 갖다 이렇게 당기면 이거 종이 하나 들고, 옛날에 이게 마찰 성냥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옛날에 이런 걸 많이 팔았었어. 그래서 빌면 이게 불이 확 올라와. 지금 저기 있다. 그렇지, 케이크. 그렇지. 케이크에 보면 이렇게 성냥 주고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 이렇게 요게 그거라고 얘가. 이렇게 저건 불이 붙는단 말이야. 이걸 한자로 인광로라고 불러. 이게 어디서 나왔냐? 독일 라이프니츠 시의 민속박물관에 나왔어. 그럼 왜 이게 독일에서 나왔냐? 이게 한국 건데 이게 멜렌드로프 때문이야. 멜렌드로프 고향이거든. 그러니까 멜렌드로프가 여러 가지 많이 수집해 갔어. 한 800여 점을 수집해 갔어. 사갔는데 그래서 거기 자기 고향에다 기증을 했다고. 그게 최근에 이 독일 민속박물관에서 발표하는 바람에 한국사에 이게 알려졌어. 한국에는 전혀 없었어. 한국에는 전혀 없었던 건데, 그런데 거기 가고 어떤 사람이 한국인이 가고 한 1년 쫓아다녀가지고 하나를 얻어왔어. 본인 말로 얻어왔대. 나 사왔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얻어왔대. 본인 말로. 세금 문제 때문에 얻어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용인에 보면
이 등장박물관, 등장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개인박물관에. 거기에 있는 사진이야, 이게. 멜렌드로프 때문에 그게 인광루를 포함해서 한 800여 점 가까웠지. 우리 민속품이 거기 좀 전시되어 있는 상황이야. 나중에 보면 이거와 관련된 문제 있어.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예. 쉬운 말로 성냥 얘기하는 거죠. 참. 그래서 이 해당하는 건 멜렌드루프 청나라에서 활약했던 독일인 친청파 이란다고. 청나라에서 활약했던 독일인. 스티븐스라는 사람은 변호사인데 일본에서 활약했던 미국인 그렇다고. 그래서 나중에 일본에서 외교고문으로 들어오잖아. 외교고문은 다 서양 사람이야. 이게 해당하는 거 4번. 다음 21. 명성황후의 행적을 살펴볼 수 있는 일기자료를 보도한 뉴스의 내용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한. 명성황후가 궁녀옷을 갈아입고 창덕궁을 빠져나가서 잠적을 하였다. 55일간 이모굴란 얘기지. 이게 최근이라봐야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최근에 기록이 나왔다. 이모 6월일기란 그렇다고. 현재 대전에 있는데 이모 6월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적이 자세히 후일 알려지게 됐어. 그거에 관한 얘기인데. 자, 이모굴란 얘기야. 합당한 얘기. 기억. 구식군인이 별기군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은 것이 원인이 된 사건이다. 맞죠? 니은 개항 이후 곡물 가격 상승으로 고통을 받던 도시 하층민들이 가담하게 된다. 맞지? 개항 이후 곡물 가격 상승. 왜? 일본 놈이 쌀을 대량으로 매집을 해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반일적 감정이 생기게 되는 거야. 디귿 청은 이 사건 이후에 군사고문과 외교고문을 파견하여 내정을 간섭하게 이르른다. 그렇지. 이 군사고문에 26살짜리 우얀스카이. 몸무게가 180kg가 넘는. 그래서 걷지를 못해. 얘가. 말을 타면 말이 죽어. 말 올라가면 말이 죽어요. 그래서 말도 못 타. 얘가. 그래서 가마, 18명이 메고 다니는 가마 타고 다니는 놈인데 이걸 등에 업고 나는 조선 전문가다 해서 청나라로 돌아가가지고 8년간 생활하다가 청나라로 돌아가서 청나라에서 권력을 잡아. 그래서 청나라를 멸망시켜버리고 중화민국이라는 국권을 세워서 초대 황제를 해. 그러다 결국은 죽어. 이게 우얀스카이 원색이라는 인물이야. 예, 권력력이 강한 젊은인데. 그리고 뭐 외교금은 멜렌드로프고. 리을 조선은 일본과 한성조약을 체결하고 일본 측 피해에 대해서 배상금을 지불한다 했다. 조선은 일본과 한성, 서울조약, 한성조약을 체결하고 이건 뭐야? 갑신정변의 결과야. 갑신. 일본 공사관 신축비용 부담. 이걸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거야. 이모굴란하고는 관련이 없어. 그래서 리을만 빠져나오면 돼. 리을만. 경리은디그. 이게 이모굴란이야. 네. 즉 3번 이래. 다음 22번. 밑줄친 기억 리은에 관한 설명. 기억. 이번에 조선에서 일어난 별난 작은 문제가 아니므로 일본 황제는 전권대사는 백작 이노우의 가오를 파견. 이또의 친구인데. 파견. 조선의 파견에 처리하게 하며 조선의 대군주는 김홍집에게 전권을 위임할 것을 협의한다. 조선은 일본 공관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터와 건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저 뭐요? 갑신정변이라는 얘기지. 이번 별난이라는 게. 우리 정부는 처음부터 조선에 의뢰받아 출병을 했는데 우리 정부는 처음부터 조선에 의뢰를 받아 출병했는데 그래 이게 누구야? 청나라 얘기지. 청나라 얘기. 귀국의 군대를 보낸 것은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것이다. 귀국이라는 건 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나라가. 귀국은 처음부터 공관과 신민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가 원래 다른 것이다. 더욱이 화약으로 종결된 이번 별난을 구실로 우리나라와 귀국의 군대가 계속 준전하는 것은 실로 쓸데없는 일인 것 같다. 자, 니은이 문제야. 화약으로 종결된 이번 별난은 화약으로 종결된 뭐야 이게? 전주화약 얘기하는 거야. 전주화약.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 때에 일본이 일본에 있는 청나라 공사하고 일본 외교대신하고 얘기야. 무스라는 외교대신하고 문답집에 문답집. 대화를 나눈 기록이야. 이게. 거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 때의 얘기야. 배경이. 그래서 니은이 화약하는 게 전주화약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의 동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런 명분으로 들어왔는데 자체적으로 한국인들끼리 해결을 했으니까 굳이 군대가 있을 필요 없지 않느냐. 나가자. 이 얘기야. 이게 지금 얘기인즉슨.
이게 2016년 몇 년 전에 수능 문제. 자, 그에 합당한 얘기죠. 가는 갑신정변, 나는 동학과 관련된 전주화약과 관련된 사항. 자, 맞는 거. 1. 기억. 조청상민수륙 이 무역장정 체결이 계기가 되었다.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은 이모군란이 배경이에요. 그렇죠? 틀렸고. 2. 기억. 혁신정강 14개 조항을 내세워 근대국가를 세우고자 했다. 되는가? 되지. 김옥균 세력이 한 50개에서 60개 조항을 발표했다는데 김옥균이가 일본에 도망가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가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던 모양이야. 그래서 50개, 60개는 다 기억이 안 나고 14개만 기억이 난대요. 그래서 원래 14개를 발표한 건 아니고 5, 60개 조항 정도 된대요. 본인이 표현에 의하면 갑신일록이라는 데 그런 표현을 해요. 갑신연애일을 기록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번 문항은 되고, 니은 동학의 남접 북접이 연합해서 일으킨 사건이다. 남접 북접이 연합해서 일으킨 사건이다. 이건 뭐야? 교조 신원운동은 누가 한 거야? 남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여기 보훈집회 아니야. 그럼 어디요? 북접이지 충청도. 그지요? 교조 신원운동은 북접이요. 그런데 동학농민운동은 전봉준이가 전라도에 아니야. 그럼 뭐요? 남접이요. 그러니까 1차 봉기는 누구라고? 남접이요. 2차 봉기는 북접도 참여하고. 최시영. 남북접 연합이요. 2차 봉기는. 여기는 전주화야. 그러니까 1차 봉기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남북접 연합. 이건 2차 봉기 얘기야. 9월달. 그래서 틀려. 4. 니은. 열강의 대립이 심해지자 조선은 미국에 상주 공간을 설치하여서 자주외교를 꾀하였다. 저 동학농민운동하고 미국 공사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이건 1888년에 1888이야. 1월 달에 박정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초대 공사가 박정양이야. 박정양은 이 1880년 조사시설단 단장을 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또 역사 전면에 나타나. 언제 나오냐? 언제 나오냐? 아, 저쪽 뒤로 가면 나와. 그렇지, 관민, 거기에. 이 조병식을 내쫓고, 데모를 해가지고, 촛불 집회들이, 그렇지, 촛불 집회가 해갖고, 정권을, 개화판한테 옮겨주지. 그게 누구야? 박정양 정권이야. 그래서 박정양이가 촛불 집회에 참석을 하잖아. 그걸 뭐라 그래? 관민공동회. 이런다고. 독립협회 때, 독립협회 때. 그때 진보내각. 그게 박정양 내각이라는 거야. 조사시설단 단장을 한. 박정양이라는 인물이야. 역사전면에 이렇게 3번 나타나는 인물이야. 그래서 이랬다가 이 박정양이가 1881년 1월 달에 워싱턴에 초대 주미공사로 가요. 이건 동학하고는 관계가 없어. 동학 한참 전 얘기고. 1888년이면. 그래서 합당한 건 2번 문항 하나밖에 없어. 다음 문제 23. 다음 중 갑신정변 때 14개조 개혁 요강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아라. 민법과 형법을 제정하여서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할 것. 내가 이거는 보기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근대적이고 가장 중요한 항목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나올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 근데 학생들은 별로 기억을 안 해, 이걸. 왜? 오늘날 입헌공화제 아니야. 법에 의한 시스템이라고. 그러니까 법에 의한 국가를, 이 소리야. 그러니까 근대 국가를 가겠다는 확실한 의지야, 이게. 근데 사실은 시험에도 거의 안 나왔어. 시험 문제 출제하는 거 이거 우습게 하나 봐. 그래서 내가 기억시키려고. 걔네들 시험 낼 만큼 냈으면 오지 지가 변수 있겠어. 민법과 형법을 제정하여. 그래서 이게 입헌이야. 법에 입각한. 입헌 정치를 추구하는 거야.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한다. 어디서 나오는 얘기야? 2차 갑오개혁 아닌 홍범 14조에 나오는 얘기야. 이건 갑신정변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2, 3, 4는 몽땅 갑신정변. 1번은 2차 갑오개혁이고. 기억을 해. 특히 2차 갑오개혁의 제1항은 뭐라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이거라고 있어. 해당하는 것 1번. 틀린 것. 다음 24. 다음과 같은 논의가 제기된 국내적 배경. 독일 영사 부들러가 조선은 스위스와 같은 영세 중립국으로 만들자는 의견을 조선 정부의 거의가 아니고 건의 6.1전도 강대국이 보장하는 중립화 구상을 하였다.
중립화 주자. 그렇지. 이런 논의가 나타난 배경은 하는 건 얘기야. 기억,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 때문에. 이건 을미사변으로 한 을미경 얘기지. 니은 러시아의 한반도 침투에 대항하여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기 때문에. 되죠? 이건 거문도 사건. 디귿, 갑신정변이 실패로 인한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이 강화되고 청일 간의 텐진 조약이 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되는가? 되지. 예. 1885년 3월에 리얼, 일본의 위협 속에서 민씨정권이 붕괴하고 1차 김홍집 내각이 성립돼서 1차 김홍집 내각은 어느 때야? 1차 가보개혁 때야. 1차 가보개혁 때. 여기서 요구하는 건 갑신정변 직후 상황이고 그래서 10년의 시차가 있어. 그래서 맞는 건 니은 디귿이야. 니은 디귿. 기억은 1895년, 리을은 1894년. 위에서 지문에 요구하는 것은 1885년. 그렇다고 10년간 시차가 있어. 합당한 건 3번 문항. 자, 다음 문제 25. 1892년에서 93년에 발생하였던 교조 신혼운동에 관한 얘기인데 틀린 게 있다. 교조의 원 억울함을 펴달라. 교조 신혼운동. 교조란 누구? 최재우 얘기야. 그럼 교조 신혼운동이 출현하게 되는 계기는 뭐요? 교조의 신혼을 펴달라는 것은 동학을 합법화시켜달라는 얘기야. 합법성 요구운동이야. 그러면 동학을 동학이라는 종교를 합법화시켜달라는 건 종교에 관한 뭐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뭐 조선 프랑스약, 조불조약. 그렇지. 1886년에. 거기에 뭐가 있다고? 신앙자유. 신앙자유. 이게 알려지는 거야. 이게. 개인의 신앙자유 허용이야. 물론 프랑스가 확대 해석한 얘기지만 여하튼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백성들도 신앙자유를 줘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야. 이런 논리야. 그래서 이 배경은 조선 프랑스 소호조약이야. 조불조약. 조불조약이라고 해요. 1886년에. 그게 알려지면서 교조 신혼운동이 전개되는 거야. 1892년 10월에 공주에서부터. 자, 틀린 것. 1. 최시영, 2대 교주, 3대 교주, 손병희 등이 지도자로 있는 북접 재립이 주도하게 된다. 그렇지. 충청도. 원래 최시영은 경상도 사람이야. 경주 사람인데 이게 처갓집이 여기 보은 쪽이라고. 그래서 충북 보은으로 왔어. 북접이 된 거야. 손병희는 원래 충청도 사람이고. 2. 교조 신혼운동은 종교적 성격의 운동에서 점차 정치적 성격으로 간다. 그렇지. 정치적 성격으로 간다가 뭐야? 보은 집회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3. 공주와 전라도 삼내, 익산 밑에 전라도 삼내, 서울 등지에서 집회를 열어서 1892년 10월 공주, 1892년 11월 전라도 삼내, 그리고 1893년 한양 집회. 그런데 정부가 전혀 반응이 없어. 예? 그래서 A씨 와서 교주 있는 데 내려와가지고 보은 집회 이렇게 가는 거지. 집회를 열어 교조 신혼과 동학에 대한 탄압의 중지를 정부에 요구하였다. 맞는 얘기나 이 정부의 반응이 없어. 4. 사회개혁적 성격이 강한 남접재립이 보은 집회를 주도하면서 이 운동은 종교적 성격에서 정치적 성격으로 전환되어 간다. 맞아요? 남접이 아니고 누구라고 했어? 보은이니까 북접이야. 북접. 북접. 여기까지는 북접 주도야. 교조 신혼운동. 그리고 1894년 3월부터 실시는 1차 동학농민운동. 이건 남접, 전라도. 그다음 9월 논산에 집결해서 항일의 성격을 보이는 건 남북접 연합. 이렇다고. 이렇게 전개 과정이 바뀌어. 북접, 남접, 남북접 연합.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틀린 건 4번 문항. 다음 26번. 27번까지가 동학 얘기야. 27번까지 하고 쉽게. 다음 동학농민운동 진행 과정 얘기다. 시기순으로 나야 할 때 세 번째 해당하는. 자, 기억. 일본이 병력을 동원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이건 다 1894년에 있었던 일이야. 동학이. 1894년 6월의 상황이야. 6월 23일 날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이틀 뒤인 6월 25일 날 뭐를 해? 이 가보개혁을 단행을 해. 6월 25일 날. 그 이전에 6월 21일 날 경복궁을 포위하고 경복궁을 난입을 해. 그래서 고종임금을 협박해. 6월의 얘기야.
자, 일본군이 경복궁을 들어가는 게 두 번이라고 그랬지. 1894년 6월에 한 번 있었고, 그리고 1년 뒤인 1895년 뭐가 있어? 을미사병이 있었고, 두 번 있었어. 경복궁을 마음대로 들어갔다. 난입. 어지럽게 들어갔다 해서 난입이래. 니은 농민군이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관군을 상대로 격전을 벌였다. 이건 10월, 11월인데 11월. 11월. 우금치 전투 11월. 10월 달도 있었는데 11월 전투가 유명해. 전봉준 세력이 도망가거든. 11월에. 디귿 농민군이 황토현 전투에서 정북을 물리치고 전라도 정읍, 고창 등을 함락시켰다. 이건 4월. 3월 달에 일어나서 4월 전투가 유명해. 처음 정읍 외곽에 야트막한 언덕, 황토현 전투. 그 뒤에 전라남도 장성에서 황룡정 전투, 병아리 탁장, 장태를 이용한 여하튼 다 몽땅 4월이야. 3월에 거병, 4월에 전투. 그런다고. 니을 농민들이 고부관할을 점령하고 수탈에 합성된 아전을 처벌하였다. 이거 뭐야? 고부농민봉기. 1월. 고부봉기. 이건 동학농민운동은 아니야. 1804년 1월 고부농민봉기. 미음 농민군은 정부가 패정계약을 약속함에 따라서 전주에서 화약을 맺었다. 5월 전주화약. 5월. 이걸 순서대로 하라 하는 얘기지. 이렇다고 교주신원 이건 1892년에서 대체로 1893년의 얘기고, 그리고 1894년 고부농민봉기 이건 1894년 1월. 그래서 전봉준이가 전라도론에 유명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전봉준이가 대장으로 추대가 되지. 이게 1차 봉기. 백산집회라는 이름하에 1894년 3월 한다고. 그래서 4월에 황토현 전투, 황련총 전투, 여러 개의 전투가 있는데, 7급은 이걸 출제를 한 번 한 경우가 있어. 하나를. 황토현 전투는 전라도 도청군대하고 싸웠어. 그 도청을 옛날 가명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이걸 가명군이래. 그때는 중앙군 지방군 체제가 없었어. 요 1년 뒤에 을미개혁 때 중앙군 지방군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그냥 옛날 같으면 이게 지방군이 이럴 텐데 그런 용어를 못 쓰고 도청군대에서 가명군 이렇게 불러. 그리고 이 황련촌 도토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군대야. 중앙정부에서 이걸 서울경찰을 써갖고 뭐라고 그래? 경군 이러는 거야. 경군을 격퇴. 이게 홍계운, 민비 수호천사. 걔네를 격퇴. 이게 이 1894년 4월의 전투. 그러면서 5월에 조선정부 요청에서 청나라가 들어와. 이건 정부 요청이야. 5월 5일 날. 그리고 다음날 5월 6일 날 일본이 들어와. 어떤 명분하에? 청일군 공동철수. 그리고 사전에 연락하고 들어가기. 사전에 연락을 못 받았다. 그래서 텐진조약에 의배됐다. 그런 명분하에 5월 6일 날 저녁 때 들어와. 그래서 따급해지니까 조선정부는 5월 7일 날 전라도 전주 도지사 김학진이하고 전주 휴전 화약 속에서 화약 한다고. 이게 1894년 5월의 상황이야. 네. 그러면서 정부한테 잘못된 걸 손봐달라 해서 패정개혁안. 정부가 이걸 받아준다고. 그리고 집강소 설치. 이걸 얻게 되지. 예. 그래서 휴전 상태가 지속되었다가 1894년 9월에 8월 5일 날 평양전투로 일본이 청나라를 이겨. 그러면서 일본이 저쪽 강원도에서부터 진압해 내려오기 시작해. 소위 2차 봉기가 나타나지. 예. 남북적 연합을 하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1894년 11월에 우금치 전투,
그래서 12월에 체포라고. 이게 최후 전투는 1895년 3월, 여기 대둔산 전투라는 게 가장 마지막 전투인데, 그 같은 글이야. 이 동학의 잔류 세력들이 한 5년간 은거 생활을 하다가 1899년 10월에 충청도 보령에서 재등장을 해. 이걸 뭐라고 그래? 활빈당. 이 활빈당이 1905년에 어디로 가? 1905년 을산의학 그때 어디로 가? 을사의병으로 가요. 항일의병으로. 동학은 결국 항일의병으로 가. 항일의병은 독립군으로 가는 거고. 이 전개 과정을 배경으로 하는 얘기야. 이 전개도를 써놓고 시험을 낸다면 낼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전조화예요. 전조화. 왜 전조약을 맺었냐? 이것 때문에. 그렇지? 외세 개입을 우려하여 한다고. 외세한테 명분을 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뭐 아까 했다시피 교조신운동은 충청도 북쪽, 1차 분기는 남쪽, 2차 분기는 남북적 연합. 그렇지. 이러면서 남접주도는 봉건적인 양반 사회를 선보자해서 반대한다 봉건사회에서 뭐 반봉건의 성격이야. 그런데 2차 분기는 뭐예요? 항일, 반해세 이런다. 일본 놈 물러가라 이렇게 되겠지. 이게 좀 다소 복잡하게 한 동학의 전개 과정이다. 이 중 세 번째 해당하는 걸 찾아라. 뭐 미음 이렇다는 얘기지. 다음 27. 자, 이 2차 분기 때 백산 집회에서 다음 강령을 발표한 민족운동에 대해서 틀린 것. 이걸 농민군 행동강령이라고 하지. 농민군은 이런 걸 지키고 따라라 이 얘기야. 그런데 거기 두 번째 항목을 보시면 충효를 다하여 세상을 구하고 뭐 이런 표현이 있어. 충효를 다하여 그럼 이거 무슨 소리야? 성략적 시각이지. 그러니까 전봉준이도 뭐요? 말 혼자 가던 사람이란 말이야. 아버지도 말 혼자 가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성략적 시각이 그대로 있는 사람이야. 근원적으로 몰락한 양반이나 양반은 양반이야. 그래서 이 동학의 한계하고 관련된 게 뭐 성략적 시각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야. 예? 이걸 뒤집어 보면 근대지향적이지가 못했지. 예? 그 대표적인 얘기로 2차 분기 때 흥선대원군과 결탁하려고 시도를 했다. 예? 이런 한계 상황을 가져 동학이. 자, 그걸 배경으로 하는 얘기인데 틀린 거가 어디 있어? 1. 고부밀란을 계기로 전개되었다. 2. 신분제도의 폐지를 들고 나왔다. 뭐 노비제 폐지. 양반 신분제 폐지는 아니고 양반 혼내달라고 그랬지 양반 신분 폐지하자고는 안 했어. 본인이 양반이기 때문에. 그냥 신분제 폐지 그럼 노비제 폐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해요. 예. 3. 폭도들을 제압하고 백성을 구하자. 폭도들이라는 건 부정한 관리들, 제폭구민, 그리고 국가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하게 하는 보국안민을 들고 나왔다. 그렇지. 예. 이게 처음 주장된 데가 보은집회야. 4. 남접, 북접의 합의에서 시작됐다. 남북적 합의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북접, 최시영이가 반대를 해. 그래서 전봉준이는 강경파이기 때문에 그대로 들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최시영이는 인터딕트 너는 동학에서 나가라 해서 파문을 시켜요. 동학에서 내쫓아버려. 이게. 근데 결국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전봉준 생각이 맞아. 그래서 다시 동학교도를 다시 받아주고 최시영이가 2차 분기에 참여를 해. 그런다고. 그런 사연이 생겨. 이게. 그래서 결국 나중에 최시영이가 잡혀갖고 사형을 당하는데 이때 사형 판결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 조병갑이야. 조병갑에서 사형 언도가 떨어져. 그래서 결국은 최시영이도 죽임을 당해. 역사의 아이러니야. 쉬었다가 28번 가복역 상황 거기서부터 할게.